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재벌들만 양아치인 줄 알았더니 아메리카에도 양아치가 있었네요. 네, 그동안 한국 양아치들만 보다가 글로벌 양아치를 보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양아치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한국 GM이 벌리고 갔던 사태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 사태에 대한 개발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아서 세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GM이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했고요. 현재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죠. 그리고 지원이 없으면 한국에서 궁극적으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성 뉘앙스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만 전제를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요. 저는 이 사태가 한국 사회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시험 무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너무 많이 맞닥뜨려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 텐데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실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계나 민족민주운동 진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약간 금기시되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는 어떤 경우도 해고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건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고요. 한국처럼 노동 압살의 분위기가 주류 언론을 타고 심각하게 이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들어버린 현상이 있는 곳에서는 노동운동의 당연한 임무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목숨을 걸고 막는 일입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저도 당연히 그 명제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운동진영의 절박한 과제에 동의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빠른 변화에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희생이 돼야 한다거나 유연화라는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이 제일 먼저 소진돼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보면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거요. 이거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알기를 파리 목숨으로 아는 개떡 같은 놈들이라는 건 저도 완전히 동의하지만요. 그것과 별개로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산업 자체가 눈부시게 바뀔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직장 개념을 생각을 할 때 과거처럼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조선 공장이 생기고 부품 공장이 생기고 이러면 최소한 이 공장의 생명이 50년은 유지가 될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노동자가 취업을 하면 그 직장에서 충분한 생계를 보장받아야 되고요. 그 직장에서 평생 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게 당연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10년, 20년 사이에 굴뚝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노동 형태도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많은 것들이 기계화가 될 거고요. 많은 일자리들이 정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들이 형태조차 없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단지 자본의 탄압 때문에 생긴 일만이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 때문에 일자리라는 거대한 풀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거라는 거죠. 예. 이런 시대가 오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노동운동이 직장 안에서 내부의 노사 관계에만 함몰돼 있으면 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GM 사태만 봐도요. 이 사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해법이 GM에 그냥 맡기느냐, 다른 새로운 주인을 찾느냐, 아니면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을 해서 공기업처럼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건데요. 예. 이 해법이 셋 다 국민들 마음에 딱 부러지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한국 GM이 영위하고 있는 가솔린이나 경유 위주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미래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저걸 다른 회사가 인수한다고, 혹시 산업은행이 인수를 해서 정부가 공기업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산업 자체가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GM 노조가 요구하는 건 전기차나
훨씬 더 좀 잘 팔리는 차의 라인업을 한국 공장에 배정해달라는 요구인데 현실적으로 아주 지당한 요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GM이 더 잘 팔리는 신차 위주로 라인업을 한국에 배정을 해요. 그래서 급한 위기에 불을 끕니다. 결과가 만약에 여기서 그치면 우리 노동운동은 영원히 자본에 끌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본이 먹여주면 먹는 거예요. 좋은 라인업 배정해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이 철수하겠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운명이 자본의 결정에 온전히 목을 걸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한 서로 이번에 GM이 더 잘 팔리는 신차 위주로 라인업을 배정을 해도 한 3년이나 5년 뒤에 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다시 우리 노동운동은 목숨을 백척간두에 내맡겨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GM, 노동운동, 시민사회, 정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이번 사태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GM의 경우는 저는 이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더 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GM이 철수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 한국 GM의 사장이 카허 카잼이라는 사람인데 작년에 취임했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2015년에 인도 GM 철수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철수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예, 카잼이 한국 사장으로 선임된 순간부터 이미 한국 GM은 구조적인 철수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그러면 GM이라는 자본 입장에서는 철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건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GM을 글로벌 강도라고 부른 민주노총의 주장에 100번 동의해요. 이 새끼들은 원래 양아치들입니다. 원래 영미권 자본들 중에는 이런 글로벌 강도 짓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죠. 제가 그 2005년에 증권 기자를 한참 할 때였는데 이때 저는 진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영미권 자본 애들이 한국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기업을 망하게 해요. 제가 이제 과거에 다스 부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기법인데 그 회사의 순자산이 충분하면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한 다음에 회사를 부도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회사 자산만 들고 튀는 게 투자한 자본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영미권 자본놈들이 한국 기업을 싸게 산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산 들고 유유히 튀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2004년인가 처음 봤는데 뭐 이런 양아치 놈들이 있나 싶더라고요. 영국계 투자회사 BIH라는 곳이 브릿지증권이라는 한국 증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브릿지증권이 보유한 현금을 생선 살 발라먹듯이 쫙 발라먹고 튑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아실 필요가 없는 회계 기법이지만 제가 그때 유상감자라는 새로운 회계 기술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신천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자본금을 그냥 계속 줄여서 뼈다귀만 남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투기자본은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다 빼갈 수 있습니다. 이 유상감자라는 게 회계 기술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놈들은 한국의 제조업체를 인수해도 사업을 절대 영속적으로 할 놈들이 아니구나. 투자한 돈 이상만 빼갈 수 있다면 회사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 GM도요. 매년 본사에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물었다는 건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고리대금 장사를 하는 거죠. 또 매년 수백억 원의 업무 지원비를 본사로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GM에서 난 이익을 다 본사로 넘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거의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식에 한국 GM도 GM의 회사인데 왜 여기를 망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미권 자본들은 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영속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투자한 돈 이상만 빼갈 수 있으면 그 나라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닌 겁니다. GM이 2001년에 대우자동차를 꼴랑 5천억 원에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추정이지만 지금까지 빼간 돈이 벌써 2조가 넘는다는 거죠. 이미 뽑을 만큼 다 뽑았습니다. 지금 GM 입장에서는 한국 GM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행태를 미국 자본의 날강도 짓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문제는 저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진짜 날강도다. 하고 비난해 본들 뭐가 나아지냐는 거죠. 걔들은요. 자기들이 날강도인 줄 압니다. 알고 하는 짓이에요. 만약에 저게 한국 재벌이 한 짓이라면 재벌은 이제 한국에서 다른 사업도 하니까 저런 날강도 짓까지 못하죠. 하지만 영미권 자본들은 표현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GM을 욕해도 해법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요. 이제 정부가 지금
GM에 대해서 엄정한 실사를 하고 또 여러 요구를 내걸죠. 그리고 GM의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GM 노조도 그냥 퍼주면 GM은 또 먹고 튈 놈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해달라 이렇게 이제 노조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노동자들의 삶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강하게 GM을 압박하고 협상을 잘 이끌어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요. GM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낸 뒤에 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한국 사회의 연대와 협동심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정부가 어떤 협상을 진행을 해도 GM의 정부 자금을 지원을 하는 건 혈세 낭비다. 이런 여론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낸 세금을 GM에 쏟아붓냐. 야 거기 노동자들 평균 연봉이 엄청 높다는데 귀족노조 아니냐. 이런 비난의 수위가 생각보다 상당해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시민사회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또 GM 노조뿐 아니라 노동운동계에도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분들께 정말로 간곡하게 머리를 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제부터요, 이런 문제를 거의 일상적으로 마주쳐야 됩니다. 재작년만 해도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박살이 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GM대우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죠. 이건 조선과 자동차, 해운업, 그리고 몇몇 공장에서 일어나는 단발적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을 정말 자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GM과 올바른 협상을 이끌어내서 GM을 최대한 한국 사회에 붙잡아 놓고 GM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정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도요. 부디 우리 시민사회가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기를 정말로 간절히 청합니다. 내가 오늘 GM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내는 세금을 왜 쟤들한테 줘야 되는데 라고 거절하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험 무대에서 한국 사회가 아무런 사회적 연대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야 사업 망하면 죽어야지 그런 놈들은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외면을 해버리면요. 그 일은 언젠가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됩니다. 어차피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보장되는 일자리라는 건 이제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몰린 GM 노동자들에게 같이 살자고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 일을 기꺼이 정말로 함께 해나가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겁니다. 둘째로 노동운동계도 이런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태가 GM 노동자가 아니라요. 유성기업이나 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분들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여론이 이렇게 따갑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제 경험입니다. 시민사회가 노동계에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건 보수 언론의 분열 책동, 노동계에 대한 오해, 요것만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힘겹고 처절한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연대를 부탁드렸을 때 정치자분들이나 시민사회는 한 번도 그 연대의 손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GM처럼 큰 기업,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 대기업 노동자들의 생존 투쟁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눈초리가 이렇게 따가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듣기 거북하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야 그건 너희들이 우리 노동운동을 오해해서야 라고 말하고 치워버리면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대기업 노동조합이 돌아봐야 할 사회적 책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노동운동을 하면서 사업장 내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 우리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했던 것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돌보는데 우리 노동운동이 충분히 헌신적이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우리 충분히 싸웠어. 우리 충분히 연대하려고 했어. 우리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충분히 연대했다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불충분했다고 느끼면 그건 불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GM 사태 같은 일은 이제부터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대형 조선소도 망하고 대형 자동차 업체도 낮아빠지는 판인데요. 대마불사란 말이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시민사회의 연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돼요. 이런 투쟁은 여론에서 지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업장 안에 임금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노동자라면요. 그리고 비교적 삶의 여유가 있는 노동자라면 나의 사업장에 걸린 투쟁보다도 사회적 연대의 투쟁에 더 큰 힘을 모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사업장에서 손해를 보는 일도 기꺼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역시 이완배는 현장 투쟁 경험이 없어서 참 공자님 말씀만 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모르니까 저런 헛소리를 하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자님 말씀이 없으면 노동운동이 여론을 얻지 못한다는 걱정을 세게 합니다.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먼저 내주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약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운동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산업구조조정 국면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쪽에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한국 GM 사태를 보면서 생각보다 기업 전체가 날아가는 공장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산업구조조정 국면이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거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다시 비슷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낮아질 겁니다. 산업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데요. 이때를 대비할 유일한 방법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을 빠른 속도로 갖춰 나가는 거예요. 평생 자동차만 만든 노동자들이 다른 일을 할 엄두를 못 내죠.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면 충분한 실업급여와 충분한 재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다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강력한 복지국가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시대가 빨리 오는 만큼 정부가 복지국가를 향한 가속 페달을 더 힘차게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시험 무대가 우리 한국 사회에 닥쳤어요. 한국 GM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야 너는 죽어도 돼가 아니라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미는데 주저치 않아 주기를 소망하고요. 대기업 노동자들께서도 노동운동의 지도부들께서도요. 시민사회가 노동운동을 보는 눈이 따사롭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곧 닥칠지도 모르는 산업구조조정 시대를 대비해서 더 노동운동이 헌신적으로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부대를 우리가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이겨나가면서 이게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누구나 비슷한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유가 좀 있으면 기꺼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기반을 닦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예, 오늘 브리핑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지 염려가 되고 말이죠. 잘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일을 정말 잘 해결을 해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같이 살자고 손을 내밀어 주면서도 앞으로 그런 위기에 닥칠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연대의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우리가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산업 구조 조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신문이 제작되는 시스템을 CT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식자공이라고 해서 활자 하나하나를 뽑아다가 이렇게 판을 짜고 신문을 인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모든 작업들이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면서 이 식자공들은 어떻게 지내나 알아봤더니 그 식자공들에게 컴퓨터 타이핑 기술을 학습시켜서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신문들이. 그래서 이거 참 멋있다.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무슨 식자공 왜 있어? 다 그만두게 해야지. 아마 이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때는 그래도 직장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었고 따라서 노동자는 식구로 여기던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는 약간 좀 일본식 경영 방식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냥 공장 망하면 니들은 죽어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정말로 우리 미래가 참 암담해질 겁니다. 정말 좀 잘 GM 사태를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굉장히 엄청난 걱정이 지금 물밀듯이 닥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뭐 깡패 수준의 이렇게 밀어붙이기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안보는 안보고 통상은 통상이다 이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문 대통령도 이완배 기자 코너에 애청자신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매우 지당하고 매우 온당하고 올바른 결정이고 당연히 그런 올바른 결정을 할 만한 능력과 뚝심이 있는 정부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템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죠? 정말 신나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